안녕하세요, 언어드림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산책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어 사교육 시장에 한 20여 년간 종사하면서 가장 이제 이거는 비용 대비 웬만하면 하지 말자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영어 유치원입니다. 영어 유치원 뭐 짧게는 1년, 보통 2년, 길게는 3년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정말 그냥 친한 분들한테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유치원 한 2년 보내는 것보다 영어권 국가에서 한 3-4달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 안 다닌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제가 살았던 캐나다에서 한 4개월 정도 학교 다니면 한국에서 2년간 영어 유치원 다닌 아이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합니다. 정말입니다.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4-5개월 지나면 그 아이가 영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있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개월, 이 말레이시아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국제학교 1학년에서 한 6-7개월 학교 다녔다, 한국에서 2년간 영어학원 열심히 다닌 아이보다 영어 잘합니다. 사실입니다. 아이마다 약간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노출된다는 거는 그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 시간이. 물론 이제 국제학교도 그렇고 뭐 제가 살았던 캐나다도 그렇고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참고로 고학년들보다는 짧죠. 분명히 짧습니다. 특히 국제학교는 뭐 약간 더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절대 시간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보면 수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하고도 그 학급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은 반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학교에는 당연히 뭐 캐나다 친구들도 있겠고, 또 뭐 이민자가 많은 사회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겠고요. 이건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한국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닐 때 그 반 전체가 다 한국 아이는 아니겠죠. 적어도 국제학교니까. 이건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만으로도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여기 말레이 사람, 그리고 이 사락에는, 제가 살고 있는 쿠칭에는 또 여기 원주민들 여러 가지, 뭐 저도 아직 그 원주민의 모든 명칭들이 익숙하진 않지만 뭐 이반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주민들. 그러면 되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과 배우는 언어가 또 상당합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언어도 있지만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서는 거의 학생의 99%가 다 한국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의 뭐 100%죠. 그런 데서 선생님만 혼자 영어를 하는 그런 환경과는 국제학교나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하는 건 정말 다른 경험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 영어 자체에 노출되는 게 정말 다릅니다. 아이랑 놀려면 아이들은 놀면서 언어를 습득합니다. 따라서 선생님하고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노는 거는 친구들하고 노는 겁니다. 그 놀면서 배우는 영어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닌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영어로 이야기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도 학원 강사 초창기 시절에 영어 유치원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제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 대비, 비용 대비, 영어 유치원 참고로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거 아시죠? 참고로 한국의 영어 유치원 비용이
이곳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비용, 웬만한 국제학교의 초등학생 저학년 비용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말레이시아 탑급 학교들이 아닌 다음에는 한국의 영어 유치원 그 비용이 이곳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 비용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당연히 캐나다 초등학생 그 외국인 학생 그 비용보다도 당연히 비싸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는 글쎄요,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할까? 한번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캐나다에 가거나 어린 시절부터 말레이시아에 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어 유치원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하는 그런 영어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 방문해서 하는 그런 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차라리 그 돈과 그 열정을 조금 더 이렇게 아껴 두셨다가 아이가 좀 더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괜찮고요. 이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이제 중간쯤에 왔을 때 한번 캐나다행을 한 1년, 2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언어를 위해서 분명히 가장 좋은 환경은 그 언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나 학교 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지 이런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영어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